안녕하세요. 요즘 가상자산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주제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기존 화폐 가치에 고정돼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디지털 화폐인데요. 미국에서는 뭐랄까 거대 은행들이 직접 뛰어들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게 중요한 논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자기 금융 시스템의 중심으로 떠오르는지, 또 이게 여러분의 자산이나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죠.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이요. 이걸 단순하게 그냥 암호화폐다. 이렇게만 보면 좀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가상자산이란 제도권 금융, 그 경계에 걸쳐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교환이나 결제 수단,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어서 스테이블, 안정적이라는 거죠. 투자보다는 실용적인 결제 가치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가격이 안정적이다. 그게 핵심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계에서 주목을 받는 거고요. 이게 듣기로는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을 넘어서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화폐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특히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요.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와, 미국의 정말 큰 은행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으로 발행하려고 무슨 연합체를 만들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은행들이 직접 나선다는 건 이거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변화고요. 여기에 또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지니어스 법,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정식 명칭이 좀 길긴 한데 미국 스테이블 코인 혁신 지침 수립 법안인데요.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이건 그냥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 달러나 국채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요, 국가 차원에서 혁신 동력으로 삼고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법안입니다. 법안의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페드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화 관리 대상으로 이제 포함시키고요. 은행하고 기업들이 이걸 발행하는 걸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오른 것도 사실 이 법안 통과 기대감이 꽤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많았죠. 물론 최근에 정치적인 문제로 최종 표결이 좀 미뤄지면서 가격이 살짝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아, 그렇군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혹시 몇 년 전에 그 테라로나 사태 때문에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문제랑 지금 이야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미국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USDT나 USDC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테라루나랑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테라루나는 아시다시피 실물 담보 없이 그 알고리즘만으로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시스템이 무너진 경우고요. 지금 논의되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실제 달러 예치금이나 미국 국채 이런 걸 담보로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 실제 자산을 담보로 하니까 안정성이 높다는 거군요. 네네. 그럼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벌써 현실에서 쓰이는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이미 꽤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분들이 급여 일부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아서 본국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상인분들이 국경 간 거래대금 결제에 이걸 활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요. 장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이제 현재로서는 자금 추적이 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것도 규제 당국이 인지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 중인 걸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미국 달러랑 연동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된다면 이게 한국 원화처럼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들한테는 좀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통화 주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죠. 국제 거래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국내 거래에서조차 원화 대신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쓰일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와, 그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미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만 쓰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던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유럽은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한국은 아직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논의가 솔직히 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고민할 시점은 지났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 큰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리고
만약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면 기존 통화 정책이랑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고 관리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짜는 게 시급합니다. 당면 과제가 많죠. 그렇군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기술 유행을 넘어서 이제는 뭐 거대 은행이나 정부까지 직접 움직이는 금융 시스템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거네요. 특히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우리 원화의 위상이나 또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요.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의 어떤 지형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디지털 환경에서 달러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요. 앞으로 다가올 금융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 국경 없이 누구나 어디서든 손쉽게 쓸 수 있는 달러 연동 디지털 화폐, 이게 일상화된다면 여러분이 매일 쓰는 돈의 형태, 그리고 그 돈의 가치는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